자, 우선은 스무스 모드는 기본적으로 제가 큐브를 하나 제작을 했을 때 3번 누르면 나오는 게 스무스 모드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3번 누르니까 네모난 박스가 9의 형태로 바뀐 걸 볼 수 있겠죠. 자, 스무스 모드를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의자가 완성됐을 때 제가 3번 모드를 안 하고 렌더링을 만약에 걸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지금 각이 잡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렌더링 걸었을 때 이렇게 각 잡히면 안 되겠죠. 부드럽게 나와줘야 됩니다. 자,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스무스 모드를 보통 하고 가는데, 자, 지금 제가 이 의자 스무스 모드 걸어보죠. 그러면 보일 거예요. 형태가 변화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이거 렌더 걸면은 막 나사 막 공중에 뜨고 있고 막 그래요. 이런 식으로요. 자, 지금 하드웨어로 갈게요. 그랬더니 보이죠? 문제가 발생한 거. 자, 기본적으로 스무스 모드를 하게 되면 부드럽게 나온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형태가 무너진다라는 단점도 같이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스무스 모드를 할 수 있게끔 모델링을 좀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과정을 디테일 모델링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했던 스무스 모드 하기 전 단계인 이 과정까지가 우리가 더미 모델링이라고 부르는 과정이에요. 요거 이해가 되셨죠? 더미 모델링은 여기까지가 더미 모델링입니다. 스무스 모드 하기 전 단계까지가 더미 모델링이라 그래요. 즉, 다시 말하면 더미 모델링은 웬만하면 형태가 다 잘 나오긴 해줘야겠죠? 그죠? 형태가 원래는 다 잘 나와줘야 돼요. 여기까지가 더미 모델링이에요. 자, 그러면 자, 스무스 모드를 했더니 이렇게 형태가 변한다라는 말이죠. 저는 이 박스가 이 형태를 그대로 갖고 있기를 바라는데 변해요. 자, 그러면 한번 이 원리를 좀 같이 알아야 얘를 변하는 걸 방지할 수 있는데, 제가 커넥트 여기도 커넥트를 해가지고 라인을 일단 그어볼 거예요. 이 상태로 다시 한번 스무스 해보죠. 그랬더니 아까랑 사뭇 좀 다른 형태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우리가 이 모서리가 지금 안쪽으로 좀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둥글게 바뀌었죠.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자, 스무스 모드라 함은 기본적으로 형태를 둥글게 만들어주는 건데, 둥글게 만들어줄 때요, 이 라인 있죠. 이 라인들이 서로 간을 중간으로 올려 그래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현재 이 라인, 요 라인의 양옆에 있는 엣지는 얘랑, 저 색깔 바꿀게요. 얘랑 얘가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면 얘와 얘의 중간 지점으로 얘가 이동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스무스 모드의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자, 지금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얘와 얘의 중간이 한 이쯤 되겠죠.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런 식으로 둥글게 바뀌는 겁니다. 물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스무스 모드에 대해서 원리를 설명하면은 더 많은 것들을 가긴 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딱 이렇게만 이해하세요. 엣지 두 개의 중간 정도 지점으로 오려고 한다. 정확히 중간은 아니에요. 원리가 원래 100% 원리가 이런 원리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쉽게 이해시키려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일단 대략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중간 지점으로 오려고 한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 말은 즉슨 제가 만약에 이 라인을 최대한 이 형태 그대로 유지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양옆에 있는 이 엣지 라인이 더 많이 이쪽으로 붙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중간 지점이 거의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얘를 이 엣지를 쭉쭉 당겨서 여기까지, 가운데 쭉 당겨서 여기까지 올려볼게요. 그러면 세 개의 엣지가 지금 나란히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 엣지가 중간 지점으로 좀 가려고 해도 뭐 사실 뭐 이 중간이나 이 중간이 비슷해서 뭐 중간이 여기 같아요. 그죠? 엣지가 붙어 있다 보니까, 서로 붙어 있다 보니까 중간으로 온다고 해도 한 요 정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3번 모드를 하게 될 경우에는 형태가 이렇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보면 다른 데 각은 다 무너졌지만 얘는 각이 지금 살아있죠. 요거 이해가 됐을까요? 이런 식으로 엣지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각을 잡아주는 겁니다. 엣지를 붙일 때는 양옆에 있어야 돼요. 양옆에. 요거 이해가 되셨죠? 요거를 우리가 스무스 모드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원리를 토대로 엣지를 좀 제어를 해볼 건데, 엣지를 보통 이렇게 스무스 모드 해줄 때 제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베벨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베벨이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쪽 엣지를 잡고요, Shift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창이 뜨는데, 이 중에 오른쪽에 보면 베벨이라는 게 있어요. 베벨 엣지. 자, 얘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갑자기 라인 하나였던 게 두 개로 분리되면서 양옆으로 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선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프랙션과 세그먼트 이것만 알면 돼요. 자, 베벨을 하게 되면 요게 떠요. 이게 베벨의 속성창인데 먼저 프랙션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이동시킬 겁니까? 라는 거예요. 현재 1까지 제가 만약 다 이동하면은 끝까지 다 가는 거예요. 양옆에 있는 애가 끝까지. 자, 그럼 0.5는 절반만 이동하는 거겠죠. 자, 저는 더 좁힐 거기 때문에 한 0.01로 완전 좁힐게요. 그러면 두 개의 엣지가 벌어지긴 하지만 굉장히 좁게 벌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이해되셨을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그먼트는 개수예요. 라인의 개수. 현재 기본적으로 1이라고 하면은 엣지 한 개 있었던 거를 1을 추가해서 1 플러스 1 해서 두 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됐나요? 그럼 여기다 2를 쓰면은 3개가 되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던 엣지가 3줄이 되기 때문에 스무스 모드일 때 이쪽 부분이 라인이 잡힐 겁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이해가 됐나요? 라인 잡힌 거 볼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거의 단점을 설명드릴게요. 자, 모든 게 장단점만 있진 않거든요. 이 방법은 되게 편해요. 자, 만약에 이 방법을 쓴다 그러면 스무스 모드 할 때 다 잡고 베베주면 끝나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 주면은 양옆에 각각 엣지들이 다 전부 다 모든 라인들이 생겼기 때문에 스무스 모드 주면 이 형태가 유지될 겁니다. 굉장히 쉽죠? 이렇게 하면. 단점은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수정이 곤란하다라는 문제가 발생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물론 지금 이렇게 딱 부러지는 면은 상관없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좀 형태를 변환을 한번 대충 해보죠. 자, 뭐 이렇게 변환했어요. 이런 건물의 구조예요. 자, 스무스 모드를 해서 제가 여기 각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베벨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각을 줬다고 칠게요. 3번 모드 하면 여기 각이 잡히긴 하겠죠. 나머지 다 줘볼까요? 그냥 나머지 다 줄게요. 엣지 모드 해서 전부 다 줄게요. 일단은 자, 0.1. 자, 그러면 다 들어갔죠. 3번 모드 하면은 스무스 모드로 잘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는 언젠간 수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간이라고 말했지만 그냥 무조건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수정이 없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각이 지금 너무 좁아요. 조금 더 부드럽게 둥글게 바꿔주세요 하게 되면은 엣지가 조종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뭐죠? 이 엣지를 당겨야겠죠? 그죠? 이 엣지를 당기기 위해서 그냥 당기면 형태가 이렇게 무너져요. 이렇게 형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팁을 좀 드릴 건데 제가 지금 당기고 싶은 방향은 어디냐면 이쪽 방향이에요. 맞죠? 그죠? 그런데 이 엣지의 움직임과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맞을까요? 그랬을 때 얘가 이 엣지를 타고 움직이게 하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위에 보면은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네모나게 큐브처럼 돼 있어서 망치 모양 돼 있는 거. 자, 우리가 이거를 모델링 툴킷 창이라고 합니다. 자, 얘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모델링 툴킷 창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 아래에 트랜스폼 컨스트레인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선 이 트랜스폼이라고 하면 약간 움직임, 위치값을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컨스트레인은 약간 스냅 같은 걸 걸어주는 건데 연결시키는 기능이에요. 자, 근데 이거 몰라도 되고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 옆에 보면 오프라고 돼 있죠. 얘를 누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엣지 슬라이드라는 게 있어요. 엣지, 라인이죠? 라인을 따라서 움직이게 하는 기능입니다. 자, 얘를 눌러보죠. 그러고 움직이면 얘를 제가 어디로 당기든 무조건 이 라인 따라서 움직이는 거 볼 수 있어요. 이거 이해됐나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얘를 스무스 모드 주려고 좀 뺐어요. 둥글게 한다고. 자, 했더니 자, 3번 모드 해보죠. 둥글게 되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엣지 모양도 이상할 뿐더러 지금 제가 엣지를 왔다 갔다 하니까 형태가 모델링의 형태가 약간씩 변하는 거 보이나요? 그죠? 지금 약간씩 미세하게 여기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보여줄게요. 자, 움직여보죠. 자, 움직이면 보이나요? 모델링이 약간씩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물론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야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모델링의 형태가 지금 보면 약간씩 변하죠. 자,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해요. 나중에라도 모드를 수정할 때
형태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저는 베벨 모드를 선호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러면 어떤 모드를 하면 좋냐면, 자, 우리 아까 했던 대로 할 건데, 자, 일단은 가운데 엣지 라인을 무조건 가운데씩 하나씩 주면 좀 좋아요.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지난번에 배웠던 메쉬 툴의 인서트 엣지 루프를 이용할 겁니다. 인서트 엣지 루프는 뭐냐면, 제가 이 라인을 클릭하면 마치 커넥트한 것처럼, 이 엣지에 커넥트가 된 것처럼 이렇게 점선으로 라인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점선에 라인을 만들 거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로 마우스 떼면 생기죠. 자, 클릭하면 점선이 생기고 드래그하면 라인을 이 커넥트 라인 따라 움직여요. 이 상태로 제가 여기다가 만들 거고요, 여기다가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엣지가 잡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쵸? 이렇게 잘 잡혔죠? 그죠? 요거 이해됐죠? 자, 여기서 제가 엣지를 좀 풀어주세요 하면은 얘를 아까처럼 엣지 슬라이드를 키고 움직이면요, 형태 변화 전혀 없죠. 이제는 형태 변화가 없죠. 왜냐면은 일자 라인에다가 엣지를 그었기 때문에 베벨처럼 라인을 이렇게 나눈 게 아니에요. 그냥 이 형태에다가 라인을 여기다 긋고 여기다 그냥 그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형태 변화가 없어요. 모델링의 변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얘 라인 땡기고 이 라인 땡기면 3번 모델죠. 부드럽게 바꿀 수가 있겠죠. 즉 이렇게 형태 변화 없이 스무스 모드 할 때 부드럽게 라인을 당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벨보다는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인서트 엣지 루프나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걸 권해드리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렇게 하면은 스무스 모드 할 때 라인만 당기면 된다. 좁히고 싶어요? 라인 잡고 당기면 되겠죠. 이렇게 날카롭게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죠. 우리 지난번에 또 같이 했던 거. 자, 그러면 스무스 모드 할 때 어떤 식으로 엣지를 잡아줘야 되나요? 아까처럼 이렇게 라인을 잡고 잡았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3번 모드 하면 얘가 또 엣지가 보면은 엄청 많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여기다가 텍스처를 예를 들어서 넣게 되면 체커 무늬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6번 모드 하면 체커 무늬 좀 잘 들어간 거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3번 모드를 하게 되면 보이나요? 보이죠? 텍스처가 날아갑니다. 이렇게. 이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여기 UV 모드에서 지금 보게 되면, 자, 이미지 끄고 볼게요. 보면은 3번 모드를 하게 되면은 여기 UV의 엣지가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가운데로 올리는 습성 때문에 그래요. 요거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니까 여기 원래 일자로 있었던 게 이렇게 휘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UV가 휘어짐에 따라서 텍스처 이미지도 이렇게 휘어서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자, 이걸 방지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원칙상으로는 이 엣지가 많이 움직이면 안 돼요. 요거 이해가 됐을까요? 자, 이 부분을 많이 어려워하는데, 자, 엣지가 많이 안 움직이게 하려면, 이 엣지 안 움직이게 하려면 원리상으로 스무스 모드 하면 중간으로 오게 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 엣지가 얘 옆에 있죠? 다음 엣지가 여기 있어요. 이 끝에. 그러니까 얘가 이만큼 이동하는 거예요. 요거 이해가 됐을까요? 그럼 원칙상으로 보면 얘 안 움직이게 하려면 엣지 여기다 또 있으면 돼요. 그럼 얘가 안 움직이겠죠? 보이죠? 안 움직이죠? 이해됐나요? 자, 문제는 이렇게 다 해주면은 여기가 엄청 엣지가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모델링 데이터가 무거워져요. 지금처럼 가벼운 큐브 모양이라면 그나마 양호하지만 여러분들 모델링이 만약 디테일한 모델링이에요. 그러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최적화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만의 팁입니다. 먼저 가운데를 커넥트 해줘요. 여기도 가운데 커넥트 해주고요. 여기도 가운데 커넥트 해줍니다. 여기까지는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가운데 커넥트를 해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복사부처럼 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얘가 가이드라인이 될 거예요. 어디까지 엣지를 만들어줘야 되는지의 가이드라인.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여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인서트 엣지 루프로 라인 긋고요. 그었어요. 자, 너무 많이 여기도 한번 해줄까요? 이렇게. 자, 그럼 3번 무다면 얘네들이 양쪽 다 움직일 거예요. 많이. 그쵸?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좀 적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인서트 엣지 루프를 이렇게 붙일 건데, 자, 팁을 좀 드리면 바로 이렇게 옆에 붙이지 마세요. 그러면 엄청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 여기 보면은 정사각형으로 제가 지금 만든 거 보이죠? 얘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의 정사각형을 만들어 주세요. 한 이 정도쯤 되는 거. 그러면 여기 라인 그으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럼 3번 모드 해보죠. 얘가 움직이긴 할 겁니다. 그런데 얘의 움직임과 얘의 움직임이 거의 동일한 걸 볼 수 있어요.
이해가 됐을까요? 그죠? 여기가 더 좁고 여기가 더 넓은데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조금 비슷해요. 물론 얘는 많이 움직일 겁니다. 일단은 이 두 개는 비슷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움직임이 서로 비슷해야 돼요. 자, 하나 더 해보죠. 이번에는 이 네모보다 얘가 조금 더 크죠? 얘보다 조금 더 큰 거, 이 정도 사이즈 되는 걸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요렇게. 그러면 자, 지금 제가 가운데 엣지를 처음에 미리 파놨잖아요. 지금 보면 대충 감이 올 거예요. 조그만 네모, 조금 큰 네모, 더 큰 네모, 더 큰 네모 해서 마무리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이해됐나요? 순서적으로 이렇게 지금 정사각형으로 조금씩 퍼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볼게요. 자, 스무스 모드를 하면은 엣지 움직임이 이 네 개 다 일정한 각도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맞나요? 일정하게 지금 움직이죠. 그러면 스무스 모드가 잘 된 거고요. 자, 나머지도 이하 동일의 내용인데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죠. 요 정도 정사각형, 계속 정사각형을 만들어 줄 거예요. 요 정도 정사각형. 그럼 잘 됐고요. 자, 그러면 여기도 움직임 보면은 일정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6번 모드로 보죠. 그러면 보이죠? 자, 지금 얘네들 때문에, 여기 때문에 지금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여기 때문에 이상하게 나오지만 그래도 아까보다는 3은 잘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쵸?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머지도 이하 동일을 해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지금 제가 잘랐기 때문에 전 여기 빼고는 나머지는 다 지워버릴 거예요. 여기는 제가 지금 스무스 모드 다 적응해놨잖아요. 얘네 빼고는 다 지울 겁니다. 자, 이상하게 지워집니다. 그냥 수작업으로 좀 지울게요. 그럼 다 지워졌죠? 얘를 카피로 넘기시면 굳이 다른 쪽 안 해줘도 이렇게 전부 다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거 이해됐나요? 이렇게 하면은 모델링을 좀 심플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머지까지 붙여주면은 이제 3번보다 하면은 잘 잡히는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렇게 하면은 엣지의 개수를 최적화시키면서도 모델링을 할 수 있어요. 네모, 결국 이 정사각형의 네모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얘가 서서히 커진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자, 이제 의자를 잠깐 보여줄 건데 자, 의자도 이하 동일입니다. 자, 일단 제가 얘를 보여드릴게요. 자, 얘도 똑같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반만 작업할 거기 때문에 얘 지워버릴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일단 여기 해주기 전에 여기부터 해줄 건데 모서리 부분에 라인 잡아줄 거예요. 바로 여기 잡아줄 거고요. 여기도 잡아줄 거예요. 자, 요렇게 됐죠? 정사각형 됐고요. 밑에도 잡아줄게요. 여기까지 정사각형 됐고요. 여기도 잡아줄 거예요. 자, 그러면 얼추 다 잡혔죠. 그죠? 3번 모드 하면 잡힙니다. 자, 여기는 일부러 제가 안 잡았어요. 왜냐면 둥글게 냅둬야 되거든요. 근데 좀 너무 좀 과하게 둥근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여기에 엣지 하나 추가할 거고요. 비슷한 각도, 얘랑 똑같은 각도로 옆에다가 하나 더 추가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얘는 잘 안 움직일 겁니다. 이거 이해됐나요? 이해됐죠? 근데 얘가 너무 많이 움직이죠. 중간에 하나 더. 자, 여기는 정사각형이 아니고 길이를 보면 돼요. 여기보다 조금 더 큰 정도의 두께, 그 다음에 더 큰 두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요 정도 엣지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동일하게 움직이죠. 여기도 똑같아요. 자, 여기는 얘가 있으니까 정사각형 구조로 가볼게요. 요 정도 여기도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요 정도, 요 정도 가면은 얼추 맞겠죠. 그러면 서서히 네모가 커지게끔 조정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완성이 된 거고 3번 모드 했을 때 아무런 형태 변화 없이 잘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요거 이해가 됐나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절반 넘기면 되겠죠. 다음 자, 얘도 똑같아요. 여기는 이미 둥글게 잡아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둥글게 잡아놨기 때문에 여기 받쳐주는 엣지 하나씩 넣을 거예요. 왜냐면 얘가 너무 많이 이동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엣지 하나 넣을 건데 그 전에 자, 여기는 가운데를 관통하는 엣지 하나 줄게요. 이게 가이드라인이 될 거예요. 이거 이상 안 만들게끔. 자, 위에부터 가죠. 자, 엣지 요만큼 추가할 거고요. 여기도 요만큼 추가할 거예요. 조금 더 넓어야겠죠? 이 정도, 얘도 이 정도 하면은 얘보다는 얘가 더 넓고요. 그 다음 얘가 더 넓죠. 여기도 여기보단 여기가 더 넓고요. 그 다음 얘가 더 넓죠. 이런 식으로 공간을 서서히 키울 거예요. 그러면 3번 모드 했을 때 엣지 움직임이 비슷해질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밑에도 똑같죠. 자, 밑에도 여기 엣지 잡아주고요. 자, 이왕이면은 여기도 커넥트로 엣지 잡아서 요렇게 엣지 잡아줄 거예요. 위에랑 비슷한 각도 정도로. 그 다음에 팔각형의 특징, 대각선 엣지를 지우면 사각형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사각형이 되고요. 자, 그럼 여기부터 진행하면 되겠죠. 요거보다 조금 더 큰 요 정도 잡아주고요. 더 큰 정도 잡아주고요. 요렇게요. 그러면 좀 많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서서히 커지겠죠. 이거 이해됐나요? 그러면 엣지 움직임이 확실히 덜한 걸 볼 수 있어요. 이거 이해됐죠? 자, 확대해서 봐도 확실히 엣지 움직임이 좀 덜하죠. 자, 얘가 좀 많이 움직이긴 하는데 이거 좀 내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바로 얘예요. 자, 얘가 어려워요. 여기를 잘 집중해 주셔야 돼요. 여기는 새로운 기능 하나 나갈 겁니다. 자, 원칙상으로 봤을 때 일단 절반 지우고요. 이왕이면 한쪽도 지울게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엣지하고 이쪽 면 지워버릴게요. 한쪽 만들어서 옆으로 뒤로 하면 되겠죠. 요걸로만 제작할 건데, 자, 원칙상으로 보면 뭐였죠? 여기 엣지 잡아주려면은 인서트 엣지를 그렇게 해줘야겠죠. 맞죠? 근데 문제는 이 안쪽입니다. 자, 볼게요. 여기다가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타고 넘어가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인서트 엣지를 보면 기본적으로 커넥트예요. 커넥트랑 비슷해요. 커넥트가 뭐죠? 연결시켜주는 엣지죠. 자, 제가 지금 원하는 거는 이렇게 라인을 잡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 라인 따라서. 근데 지금 그게 안 돼요. 왜냐면 커넥트 엣지, 얘 엣지 다음 얘 엣지 다음 얘예요. 그 다음에 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얘로 넘어가요. 왜냐면 사각형의 옆면으로 가거든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인서트 엣지 루프를 하는 순간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잘 타고 오다가 여기 내려가는 것까지도 됐는데 갑자기 얘가 일로 빠집니다. 그죠? 여기도 얘도 똑같이 한번 해줘보죠. 일단 해줄게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도 일로 빠지죠. 왜냐면 이쪽 면으로 갈 테니까요. 이해가 됐을까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라인이 3개가 들어가죠. 3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각이 잡히죠. 그죠? 그럼 3번 모드를 하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얘가 아니잖아요. 여기를 둥글게 만드는 거잖아요. 맞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양쪽 엣지가 필요가 없어져야 돼요. 없어야지만 얘가 둥글게 될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팁을 좀 줄게요. 자, 일단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두 엣지를 연결시킬 건데,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메쉬 툴에 멀티컷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멀티컷. 자, 컷 하면 자르는 거죠. 자, 멀티컷은 제가 여러 개를 자르거나 여러 개 연결할 때 쓰는 기능인데, 멀티컷을 제가 누르게 되면은 얘가 요렇게 바뀌어요. 갑자기 근처 어딘가 막 노란색 생기고 막 그래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는 라인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랬을 때 얘를 누르면 이렇게 길쭉하게 뭐가 라인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무브 툴로 다시 바꾸면 라인이 생성돼요. 이해가 됐을까요? 자, 얘는 사실 이렇게만 쓰는 건 아니고 되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하고 W 누르면 이렇게 라인 생겨요. 이해가 됐나요? 제가 원하는 대로 라인을 조정할 수 있는 애가 멀티컷이에요. 자, 이 멀티컷으로 라인을 그어준 다음에 여기 엣지를 지울게요. 그러면 엣지 하나가 이렇게까지 연결된 걸 볼 수 있죠. 자, 그럼 볼게요. 제가 이렇게 해준 이유가 뭐냐면, 자, 꼭지점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사각형이죠. 맞나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사각형이죠.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사각형의 구조를 타면서도 이런 식으로 엣지를 3줄씩 연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해가 됐을까요? 이런 식으로 둥글게, 한쪽 면을 둥글게 만들어야 되는데 엣지가 이렇게 타고 이상한 데로 흘러요. 할 때는 가운데를 이어주고 양옆을 잘라버리면 돼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렇게 하면 엣지를 좀 가볍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도 똑같겠죠? 여기도 지금 이렇게 가요. 저 여기 둥글게 할 거예요. 그럼 일단 이렇게 해요. 그럼 양옆 엣지 지워버려야 되잖아요. 3줄이라서 지금 각 잡히니까 각 꼭지점 부분만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엣지와 여기 엣지를 지워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3번 모드 하면은 이제 잘 잡히죠. 요렇게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또 있는데 3번 모드 하다 보니까 얘가 엣지 너무 많이 내려오죠. 우리 원래 잡으려면 어떻게 했죠? 여기 또 이렇게 잡아줬었죠. 그랬더니 또 얘가 타고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걸 팁을 좀 줄 건데, 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원래라면 이렇게 하기 전에 다른 방법으로 좀 작업을 하는데,
자, 그 방법을 지금부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더 쉬울 거예요. 자, 저는 어쨌든 이 모서리는 각을 잡아주고 싶지 않습니다. 둥글게 해줄 거예요. 그럴 때는 미리 대각선 연결시켜요. 엣지 라인 잡아주기 전에. 자, 이렇게 미리 연결시켜요.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를 잡고요. 제가 돌릴 부분을 미리 잡고요. 커넥트를 미리 하나 해주는 거예요. 요거 이해가 되셨을까요? 커넥트를 미리 한번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화면 보세요. 엣지, 어디로 타고 가는지 볼게요. 얘, 이 옆에 있는 엣지 얘죠. 그죠? 그 다음에 아래죠. 자, 제가 처음에 원했던 이 라인을 타고 엣지가 흘러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맞나요? 그래서 이걸 미리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엣지를 잡아주게 되면은 무조건 이거 타고 흐르겠죠. 커넥트 라인이니까요. 그러면 끝나요. 여기가 삼각형이 되긴 하지만 이 엣지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 엣지 지우면 사각형 되고요. 여기도 지우면 사각형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는 이 엣지가 여기 중간 형태의 이 완충지대가 있기 때문에 3번 모델 했을 때 별로 안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해됐을까요?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잡아주면 의자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예요. 이해되셨을까요?